9분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저같이 보도를 생업을 해온 사람은. 자정을 넘기기 전 국힘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에서 김문수로 교체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가 다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돌아왔고 한덕수 측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선대위를 출금시켜서 빅텐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망신창이 집안 다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위치 돌아왔네요. 결국은 어찌됐든 큰아들이 장자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은데 장자 안 된다고 이것저것 쓰다가 집안 풍기박산 만들어 놓고 네가 받아들이니까 다시 책임져라 이런 꼴이 됐습니다. 오늘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ARS 조사입니다. 당원이십니까가 묻는 전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국힘당에서 오늘 당원을 대상으로 이건 밀어붙인 거죠. 김문수 측에서는 당원이 아는 사람도 50% 하자 그랬는데 당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응했는지 모르겠는데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서 그 결과에 따라 한독수에서 김문수로 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독수 후보로 변경을 찬성하느냐 묻는 찬반 ARS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반대가 많이 나와서 다시 김문수로 돌고 돌아 김문수로 갔네요. 이 대통령 후보 되면 뭐합니까? 이제 망가진 집안에서 이제 권영세 씨가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장은 찍어주겠죠. 누군가가 만약 권성동 씨가 나 국힘당 도장 못 찍어줘 하고 들고 튀는 사람이 될래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도 똥인데 이거 맛이 이상하다 하고 다 돌려 먹어보고도 뭐 맛이 좀 이상하지만 된장 만든대요. 이게 봉숭아학당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찍어 먹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제일 좌장이 되는 사람이 이거 이상하잖아. 뭐 그때서야 이게 그런 것 같은데요. 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돌리는 봉숭아학당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탁 냄새만 맡고도 피해가야 되는데 이게 관료주의가 극대화되면은 조직이 이 모양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몸담았던 동아일보에 있을 때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이건 아닌데 다 윗사람 눈치 보고 인사권 뭘 쥐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다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젊은 기자들은 그게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대드니까 젊은 기자하고 나이든 올드보이하고 괴리가 돼서 나이든 기자들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리더들 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 같지 않고 위에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쨌든 뒤집어졌습니다. 제 판단은 저야 한덕수 씨도 좋고 김문수도 좋은데 제 생각은 이랬어요. 자, 지금 천하의 독종 사법부도 굴복시키고 국회는 이미 차지했고 행정부까지 차지하게 되면 이 독재를 누가 막을래? 한덕수는 평생 공무원만 했으니 그런 분들은 맞는 키잖아요. 여기 가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희가 저거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쌈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전쟁터에서는 싸움꾼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UFC 하게 되면 김동현 같은 파이터가 가야 되지 저처럼 이렇게 평생 편대나 굴린 자들이 격투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줄도 모르지. 그래서 저는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한덕수 씨가 서포트하는 국무총리 일을 해서 행정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김문수 쪽으로 좀 기울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문수 씨가 얼마나 해낼지는 저도 검증한 바가 없어요. 그 전에 언젠가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김문수도 대통령 되겠다고 좀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때 한번 따라다녀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단박한데 이 잡아당기는 맛이 없더라고. 술자리에서 말이 막히면 쫙 웃긴다든지 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묵묵부답 우리도 묵묵부답
그렇다고 뭐 이렇게 굉장한 카리스마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이렇구나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한번 연설을 하는데 쫙 정리할 때 보니까 저 양반이 또 한 칼이 있구나. 저는 지금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막 기에 눌리거나 그런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느꼈는데 그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젊은 시절에 목숨을 걸고 싸워봤으니까 지금은 민정당 전두환 정권보다 더 센 권력하고 싸워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봤던 겁니다. 한덕수 씨로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봤던 거고. 근데 저거를 쌍권이 돌려놓고 굳이 돌려야 되나?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두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당이 끼어들고 한덕수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시너지가 마이너스가 같잖아요. 이게 무슨 단일화야. 분열의 극대화지. 그러면 저거는 전혀 리더십이 없는 쌍권인데 쌍권이 지금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ALS 조사가 또 왜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새 여론이 바뀐 걸 수도 있고 당원들의 여론이. 근데 하여간 한덕수 씨가 되게 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룰 수 있다. 김문수가 뽑히도록 한 것도 착한 김문수니까 다룰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홍준표나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약한 쪽으로 가서 약한 사람 골라놓으면은 어떻게 이재명하고 싸우냐고요. 뭐 홍준표가 더 잘 싸우느냐 한동훈이 더 잘 싸우느냐는 별 겁니다. 근데 김문수는 착한 면도 있고 독종의 면도 있으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한동훈 갖고는 초록이 동생에 가까워서 어렵다라고 봤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는 정리가 됐습니다. 저쪽에 독종이니까 여기도 독종을 내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국힘당 김문수 후보가 전권을 쥐고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는 한동훈과의 합세입니다. 홍준표는 미국으로 갔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을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보통 저녁에 가지 않나요? 오후에? 한참 날아가고 있겠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아마 큰아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지난 대선 떨어졌을 때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될 때 그때도 미국 날아갈 때 저보고 뭐 나 나라 망할 때쯤 올게 그랬는데 그 전에 쫓아오더라고. 너 이재명하고 통화도 하고 갔다니까 올 수도 있는 사람이고 오면 좋고. 근데 일단은 한동훈하고 같이 가는 모양을 보여야 될 겁니다. 한동훈하고 붙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반 이재명이 분명한 이낙연 씨는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좀 만나서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들고 호남 세력을 얼마나 잡아당기느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호남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지 뭐. 자기를 또 보는 눈은 있을 테니까. 이낙연 씨랑 만난다고 해서 호남 세력이 크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 안철수는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인데 국힘에 극히 실망한 사람들은 이준석으로 가겠지만 김문수를 내세우면 그렇게 많이 이준석으로 안 갈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쩌면 이준석도 땡겨올 수 있어요. 한번 반 이재명 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반연합조선 만드는 게 되게 실패합니다.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6번 대프랑스 동맹 만드는데 다 실패하고 마지막 7차 동맹에서 워터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이기면서 나폴레옹을 잡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진시황이 중국을 할 때 합종연행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진시황이 제일 센 놈이 통일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연합전선에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히틀러가 유럽을 제패하려고 했을 때 처칠이 뒤늦게 영국 총리가 돼갖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과의 연합을 하면서 미영연합을 토대로 프랑스가 아니지. 그 다음에 스탈린하고 장개석을 끌어들이고 나중에 드골 참여시켜서 결국은 일본과 독일 동맹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해봐야 알아요. 이제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국힘당이 지금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야, 이순신이 참 억울하죠. 이순신 같은 사람은 상당한 무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초상화는 굉장히 인자하지만 일본에서 그려놓은 이순신 그림은 수염이 슝슝 난 장비 같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장군이면은 점잖은 사람으로 그리는데 위대한 장군일수록 기가 세고 기가 세니까 부하들이 말을 듣고 이순신이 보게 되면 난중일기에서 23번인가 처형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말을 듣지 덕장으로 이거 좀 할래 저것 좀 할래 누가 따라옵니까? 팍팍 목을 치니까 따라오고 그리고 혼자 말아먹지 않으니까 따라왔던 거죠. 근데 그런 그가 그 많은 부하를 죽였기 때문에 임진전란이 잠시 소강 상태로 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니까 바로 상소가 올라가서 독재한다고 하니까 하옥합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재란 터져서 다시 힘들어지니까 이순신을 내려보내는데 그때 이순신이 했던 말 가보니까 원균이 조선수군 다 말아먹어서 배 12척인가 13척 이순신이 보고받기는 12척이죠. 그래서 그가 상소를 올릴 때 신유 12척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랑해전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신유 12척 심정으로 김문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씨한테는 설랑경 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이고 대학은 안 나오신 분이고 무슨 뭐 80년대 무슨 전자회사 여공을 하면서 거기 노조위원장 했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역시 한일 도르코의 노조위원장 하는 김문수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에피소드는 좀 알려져 있죠. 김문수란 사람이 연애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5.3 인천 산태이고 도망 다닐 때 그분의 보호를 받고 하다가 그게 결혼으로 갔는데 아주 웃기는 거는 그렇게 둘 사이가 알콩달콩한 사이는 아닙니다. 한때 김문수란 사람이 서울대학교 앞에서 서울대학교 앞에 운동권 서점이 3개 있었죠. 논장, 광장, 대학 서점을 김문수가 했나? 그 부인하고 할 때 그 갔던 사람들 보면은 둘이 맨날 싸웠대죠. 김문수는 책을 이렇게 지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휙 나가서 자기 볼일 보고 또 지 맘대로 하니까 부인이 왜 그러냐고. 근데 제 부인 얘기 왜 하는가 하면 부인이 저는 상당히 표를 끌어올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 측보다가는 김문수 측 부인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견희 여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설득력이 있고 서민성이 강할 겁니다. 김문수 형 자체도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고 돈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경기도지사 했을 때도 그때 거친 돈 남으니까 인마이 포켓 안 하고 당에다 다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그 양반 여의도에서 유튜브 할 때 가보면은 유튜브 수입은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했으니까 저보다 좀 많다고 쳐도 오피스텔 운영할 비용 내기 바쁠 월세 내기 바쁠 겁니다.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뭐 다 이용하게 해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나 갔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와주는 친구한테 봉급 주고 그 친구는 그냥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존경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단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런 위기 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행히 돌아갔습니다. 국힘당에서 김문수를 배신하고 어쨌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쌍권에게 줄 섰던 60명의 국회의원 그중에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사람은 윤상현 하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반대표가 있다 그러고 2명은 기권했다 그러죠. 그 60명의 국회의원들 또 마음 감추고 김문수랑 같이 가야죠. 김문수가 지금 상태에서 누구 처벌하고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쌍권 정도는 사표 쓰고 나가면 사표 쓰고 국회의원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일단 이겨야죠. 이제는 시간도 없고 어차피 지는 게임이다 하고 총력을 다하면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취재할 때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큰 소리 치고 내려가서 한참 궁리하다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창원이라는 사건을 다뤄서 책도 쓰고 그때 뭐 방송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아주 어린 기자 때입니다. 그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가면 신창원 잡을게. 잡긴 내가 뭐 어때자고. 큰 소리 치고 안성경찰서에 내려갔죠. 하니까 뭐 정경이 서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뭐 신경이 해봐야 소용없고 이렇게 했는데 밥 먹고 누가 들어오는 거 사람에게 딱 붙잡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위 간부니까 그 사람 따라들어가니까 안 잡대. 붙잡고 나서 들어가서 기자도 하다 보면 낙종할 수 있고 오버낼 수 있고 한데 경찰이 잡으려 놓칠 수도 있지. 신창원 놓친 게 죄는 아닐 텐데 이거 갖고 언론이 씹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뭐 깨질 대로 깨졌는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내가 그대로 전달해 줄게 하고 성실껏 설명하니까 이 사람도 워낙 당했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난 해주겠다. 난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내 출입 기자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원정열 그때 경사였지. 그 사람이 신창원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갖고 뭐 징계받고 어디 있다 그러는데 가서 좀 만나보려고 그럽시다. 그 전화해줘서 온양에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만나니까 되게 억울해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관 가서 얘기하죠. 여관 가서 밤새 풀어놓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물론 결론은 그 사람은 잡았다 놓친 거지만. 이제 그걸 이제 시사저널에 그때 조선일보 나와서 시사저널 했을 때 그걸 썼더니 그게 화제가 되면서 신창원에 대한 여론이 바뀌면서 나중에 책도 쓰게 됐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그 많은 경찰 몇만 명 풀어서 산을 뒤져도 못 찾는 신창원 내가 내 책 쓸 만큼 자료가 모이게 되더라고. 저는 집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재명 지금 히히 웃고 다니는데 저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지? 대한민국 지금 워낙 많은 제주꾼들이 있어서 장량 소화는 넘칩니다. 그걸 부릴 수 있는 유방의 능력이 있느냐? 제가 조선일보를 1등 매체라 그러죠. 조선일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가 잘해 그러면 그 사람 써 그러고 그 사람 잘하면 걔 부장시켜 그러는데 동아일보 시대는 보게 되면은 자기 라인 사람 윗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시켜놓고 걔 보고 해결하라니까 걔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거 나보고 도와달래. 그러면 한 번은 도와주지만은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때는 동원권이 없잖아요. 손흥민님은 넣을 수 있는 골을 이정호는 보고 넣으라면 저는 골을 못 넣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기교도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매체가 조선일보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거 해보라고 하니까 맨날 싸움만 나는 거지. 지금 김문수는 우리나라에 재주꾼들 많아요. 근데 다 외견적으로는 드세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믿고 맡겨주면 해줄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저거 이재명 지금 뭐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아주 건방 떠는 거 저거 하나 못 잡아낼 것 같아요. 처음엔 안 되지만 계속 치다 보면 이 방법 나옵니다. 이순신도 신유 12척 멸망한 조선수군을 갖고 명랑해서 이기는데 그게 현대에서 재현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게인 윤석열은 버려라. 어게인 김문수로 붙어보자 이재명. 한번 어깨 걸고 같이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